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신백훈입니다. 오늘 발제 질서 넘어 전반부는 서대권 선생님, 후반부는 7법칙부터 12법칙 신백훈이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정근 북콘서트. 인생이 다음 단계로 한 12가지 법칙을 질서 넘어라고 해서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비욘드 오더, 질서 뒷면에 넘어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먼저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서 넘어라니, 그럼 질서가 있고 또 혼돈이 있다. 혼돈에서의 어떤 법칙으로 할 것이냐. 그런 취지로 저자는 책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유교 유학, 공자명제 유학에서는 정도가 있는데 정도 안에는 상도, 일상적인 도가 있다. 일상적인 도가 있고 또 권도가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도는 소위 저자가 말하는 질서와 비슷한 것이고, 일상적인 도죠. 권도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단 상황 속에서도 바른 것을 찾아가는 그것이 권도입니다. 권도.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형수의 손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되죠. 평상시는. 근데 형수가 물에 빠졌다. 죽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손 아니면 모가지라도 잡아서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권도인데, 권도. 이거를 저는 감히 유학도로서 중용이라는 중용.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중용을 말할 적에 중간다리, 뭐 중도, 회색, 왔다리 갔다리, 가운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백발백중 할 때 이게 적중하다 할 때 이게 떳떳할용 중용입니다. 오죽해야 공자님도 이랬거든요. 인계왈 여지로되, 사람들이 나가 다 안다 이요. 사람들이 모두 공자인 나보고 다 안다고 하지만은 내가 중용을 택해서 갈아내서 하는 거는 한 달도 지켜내기가 힘들다. 그만큼 그때 상황성에 딱 정확한 거를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맹자께서는 시중지도, 그 상황성에, 그 시대 상황에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공자다. 그래서 공자님을 시중지성이라 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 권도가 뭐냐, 권도. 권도의 절추 권자입니다. 근데 신백훈이가 지금 8년 동안에 걸쳐서 부자사용 파자사전 2,400자를 내는데, 우리 북콘서트 회원들에게는 제가 한 권씩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종이책은 안 나오고 전자책으로만 이렇게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팔리진 않지만은 전 제 이름이 이 책과 함께 남게 되겠습니다. 부수가 뭐냐? 나무 목자 부수인데 저울 때가 나무에 있으니까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자획 파자를 해서 나무목과 황새관 합쳐서 권새권자입니다. 저울추권. 즉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 겁니다. 즉 저울 때가 형평이 맞는지, 황새가 큰 눈으로 잘 보니까 저울추권이다. 저울추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계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용내 어떻게 쓰이느냐? 요 저울추권자가, 그래서 권위가 있다, 권력이 있다, 권한이다, 이렇게 나와요. 시중지주다, 권도래요. 맹자께서는 인의에 따른 것이 권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저자는 조지 피터슨이지만은, 이거는 다 전반부 말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자, 목차 1법칙부터 6법칙까지는 전반부 했고, 다음 7법칙부터 6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백훈 발제자는 발제 기회가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발제를 아주 잘 해볼까 고민하다가 항상 요즘 AI와 더불어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챗GPT, 빙, 바드가 지금 제민인데 제미나이로 합니다.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하다가 이제는 보니까 제미나이가 좀 답변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경쟁이 있는데, AI 경쟁이 되는데, 오픈 AI에서 하는 챗GPT 4o, 이것이 이제는 또 새롭게 아주
정말 제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4O라고 있더라고요. GPT-4O. O는 뭐냐? 옴니. 모든 것. 그래서 GPT-4O에게 질문을 해서 나온 거는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했고, 또 발제자가 그걸 본 다음에 예습을 한 다음에 진짜로 도서를 보면서 이렇게 작성한 거는 테두리가 빨간색, 적색. 그러다가 또 발제자가 별도로 연구하거나 생각한 거는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이렇게 GPT-4O에게 챗 GPT-4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서 넘어 인생이 다음 단계로 가는 12가지 법칙, 조던 B 피터슨의 도서 목차에서 1법칙에 대해서 400자 범위 내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한 장 정도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법칙 1번부터 쭉 했는데, 법칙 7번을 GPT-4에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아주 요약을 잘했습니다.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결과를 지켜보라 했는데, GPT-4는 몰입과 현신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현대사회에서는 멀티 기능을 해서 전부 다른 경향이 있지만은 이거는 깊은 성취가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집중할 것을 권장을 한다. 이것이 GPT-4O가 작성을 한 거고, 발제자 신백훈이는 이제 도서를 보면서 조곤조곤 했는데, 도서에는 이렇게 소주제 제목이 있습니다. 열과 압력이 가치가 있다. 저 무슨 얘기냐? 석탄 땅속 깊은 곳에서 강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이아몬드가 돼버려요. 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과 압력을 하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석은 요소들이 적절히 반짝반짝하게 된다. 이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 사람이 빛이 난다고 할 때의 그 빛은 고도로 집중된 의식에서 발생되는 광채를 의미한다. 그래서 목표를 수립을 해가지고 겨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악의 결정은 뭐냐? 최악의 결정. 이 책을 보니까 실제로 조지 B 피터슨은 심리 상담사로서 엄청나게 실제로 사람을 상담하는 가지고 실제 스토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더욱더 그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최악의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악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으로 나무려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든지 무엇이든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훈육과 통일성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중하는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린 4살쯤이 시작이에요. 4살. 이것은 억압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그래서 나오는 가르침이나 규칙은 터무니없는 미신이 아니고 그런 거를 동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훈육하고 통일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다음에는 통일성 중에서 이렇게 견습생활, 도제 수련 이런 거는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과된 열과 압력이나 마찬가지다. 신참 고참 말에서 실습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미숙한 초심자를 뛰어난 장인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 도구마와 정신에 대해서는, 도구마는 뭐냐? 이성으로서 여러 가지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최고의 교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의 10계명, 하지 마라 10가지. 이것은 정말 안정된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 규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쉬면서 꼭 해라.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런 거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다음에는 구약 성경은 대부분 불가피하게 타락해서 권력이 이용된 도구마에 선지자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반대했는지를 연유해서 들려준다. 그래서 이런 종교 정신은 서양 정신의 정수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법칙에서는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발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봐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칙 8번째,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난 아름답게 꾸며봐라. 이 부분은 발제자인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 방이 정말 정리도 잘 안 되고 정말 제가 정리 정돈을 잘 못하는 거라서 정말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국제적으로 방 정리 못하고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유명해졌대요. 평범한 친구였지만은 저자가 아주 진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 정도 못한 사람이 아주 지구촌 아주 국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계 돌아다니고 인터뷰 찍고 유튜브 하다 보니까 자기 방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듣게 됐다. 그래서 방 정돈을 아주 정돈만 하는 게 아니다. 방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아름답게 꾸민다. 아름답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는 초월자의 경이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파괴적인 분노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꿈과 정신활동이 관계에 동일하다.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는 대단히 창조적이 된다. 그래서 저자도 방을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잘 꾸몄대요. 그러다가 아주 여기다가 정말로 아름답게 했고 심지어 대학의 연구실도 아름답게 단정하려고 시도를 해서 그게 아주 인기를 얻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그냥 아름답게 하는 장식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 사랑, 유희, 용기, 감사일, 친구, 진리, 우아함, 희망, 미덕, 책임 등 많은 것이 인생을 살만하게 한다. 그 중에서 으뜸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그래서 방 하나를 아름답게 꾸며라 그랬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 동양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자 소학이 있고 우리는 소학이죠. 일반인들한테는 소학, 공직자들의 지켜야 할 도리는 대학입니다. 대학. 사서상경의 대학인데 일반인 처지는 소학인데 그 중에서 이 소학의 사자 소학의 제일 기본이 뭐냐? 쇠소응대 진퇴지절입니다. 즉 물 뿌리고 청소하고 물 뿌릴 새 청소할 쓸 소자 물 뿌리고 쓸고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물 뿌리고 쓸며 부르면 예 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양에서는 피터슨이 이렇게 했고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 다음 법칙 9번째,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을 써보라. 여기서는 글을 써라. 글을 쓰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정직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탐구할 것을 권장하게 되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치유와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이해와 수용을 도울 수 있다. 이게 GPT-4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것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도서를 봤는데 당신은 과거와 관계를 끝냈는가 하는 소제목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보고 반복하지 않도 현명의 가정도 해보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같은 구덩이에 2번 빠지지 마라 하는 소절에서는 어떤 상담자가 있었는데 사촌 오빠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을 몹시 슬퍼하면서 울먹였는데,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은 이 저자는 그러면 몇 살 때? 4살 때 그 성적 학대를 당했대요. 그러면은 사촌 오빠가 한 20살이나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사촌 오빠 6살이 6살.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녀에게 그렇게 이제 지금 다 컸는데, 거의 20대 이상 다 컸는데, 그건들은 어린들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호기심에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은 너무 그것에 몰입해서 자기 학대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상담을 했던 사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써보기를 해서 효과를 봤다. 다음 귀신에 홀리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게 아주 정신적으로 밤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귀신에 홀렸다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이 저자가 최면법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가 됐다 하는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글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글로 쓰는 것이 효과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적이, 이렇게 대학 시절에 따돌림 당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서 글로 먼저 쓴 다음에 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에서 보낸 지난 한 달 동안을 되돌아보는 동안에 정신병적 증상은 몰라보게 호전되고 기적과 같은 회복이 되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너무 한 가지 걱정거리도 결정해야 될 일은 여럿인데, 여기서 결정은 도덕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원의 말씀인데, 좋든 나쁘든 서양에서는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은 성경문헌을 강조하고 있고,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즉 고통에서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기억이 있는 것,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번째 법칙,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개혁하고 관리하라. 낭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 부부간에도 정기적인 데이트, 대화, 관심과 애정하는 표현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고 있고, 갈등이 생길 때 무시하지 말고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GPT-4O가 요약을 해준 건데, 이렇게 해보니까 책을 보면서 요약을 해보면은 참을 수 없는 데이트, 서로가 멀어진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에게 데이트를 권장을 하니까 데이트가는 절대로 안 한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10번 이상 반복하다 보니까 됐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 기반도 낭만이 온전히 유지되는 관계에는 진실이 최고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속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랑 신부 혼인 예식에도 촛불로 하고 있는데, 최적의 상대는 찾기보다는 만든다는 거. 이 책에서는 최적의 상대는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라. 협상, 폭정, 노예. 그렇지만 협상을 해라. 협상이 아주 중요하다. 화내고 눈물 흘리고 하고 하지 말고 협상을 해라. 그리고 가사 관리. 이게 참 중요한 거네요. 요즘은 옛날하고 이제는 틀려져서, 이제는 가사 설거지다 뭐다 하는 것도 이제는 서로 의논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도 듣고, 저도 최근에 와서는 70이 넘으니까 안 하던 설거지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제 친구가 가서 보니까 설거지를 그렇게 잘하대요. 그리고 70세 넘으신 분들이 그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설거지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설거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설거지를 하니까 저랑 같이 사는 제 장인어른 큰딸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느냐 하면서 그냥 한 3번 하니까 또 잔소리가 잘 했니 못했니 해가지고, 그것도 요즘은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자, 우리의 종착지는 낭만이다. 낭만. 책에는 일반적인 성인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드물게는 3번, 3번가락 한 거는 너무 이제 뭐 짐승이죠, 짐승. 아니, 이건 아주 드물다. 이거는 아주 필요하다. 근데 뭐 70세 넘은 발치자는 이제 뭐 그것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다. 힘들고 고된 시간은 늘 있으므로 그와 반대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절망이 깃들어 떠나지 않는다. 낭만 관리를 해라. 다음 법칙 11번째, 붕괴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GPT-4는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피해야 함을 강조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하고 진실을 말하며 자기 통제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자기 통제와 정직함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요약을 해보니까 이야기는 중요하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그 스토리텔링은 당연하게 그 스토리텔링이 전개되는 이유가 있다.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 극장의 영원한 등장인물에 보면은 혼돈의 영이 반드시 있다. 피나키오라든가, 그러니까 혼돈의 영, 악마, 그런 것이 다 등장한다. 그거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마라. 자연 창조 파괴. 우리는 모두에게 자연이 있지만은 자연이 다 자비로운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서 모험심도 가지고 용기도 가지고 강인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안전과 폭행인데, 이거는 문화는 지혜로운 왕일 수도 있고 권위주의 폭군이 잘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변화가 위험할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주의자가 필요하고, 반면에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상황 타개를 위해서 진보주의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것을 언제 보존하고 언제 바꿔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전쟁, 독재, 복종 대신에 정치가 있고 대화가 있다. 우리는 안전과 변화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 열심히 소리 높여 주장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 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결정할 수가 있다. 개인에는 개인마다 영웅도 있고 적대자도 있습니다. 적대자도 있다. 긍정적인 요소는 영웅적인데 부정적인 요소는 비열나고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라든가 모택동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 부정적인 요소에는 인간들 자기 자신에서도 다 있다. 사람에서도 다 있다.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붕괴는 노여움과 자기 연민의 혼합, 자기 자아도취와 복수심이 교묘하게 배어있는 무시무시한 감정 상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감해지게 되면은 심리적 두려움과 붕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더 유능해진다. 인생의 짐을 피하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 거짓은 2가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지른 과오의죄와 모른 척하고 지나간 태만의죄. 과오의죄, 태만의죄. 거짓과 교만은 공모자들이다. 거짓과 교만의 첫 번째 공모는 신성과 진리의 선함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태도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용기, 사랑, 진리를 통해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했다. 용기는 무와 맞서겠다는 신의 의지다. 그러니까 서양은 기독교,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님이 건국하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습니다. 2번째 교만은 자신의 신과 같은 힘이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3번째 교만은 거짓 행동이 스스로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며 현실이 바로 잡히고 새로워지더라도 자신의 거짓은 폭로되거나 파기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참 멍청한 생각이죠. 4번째 교만은 왜곡된 정의감과 관련. 잘못된 정의감은 종종 붕괴에서 싹이 튼다. 다음 태만. 당신이 무섭고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허무죠. 해봐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 다른 동의는 그냥 가 하는 생각. 그래서 마지막 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다. 믿음의 부족. 다음에는 교만과 거짓의 존재론적 위협.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태만이죄.
미묘하게 작동한다. 그 교만은 당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고통의 형태로 주변을 쌓아가는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너무나 쉽게 현실의 구조와 신이 부족할 따름으로 돌린다. 당신의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우리는 악하게 행동한 결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또한 큰일은 아니더라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진실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예. 자, 발제 자료는 최대한 상세하게 하는데 이렇게 발표는 시간 관계상 취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칙 12번째 마지막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피터스는 삶은 언제나 고통과 도전의 연속이며 이를 겪을 때에도 감사해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을 때에도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GPT-4가 만든 거고 쭉 보니까 책에서는 어둠이 빛을 정의한다. 그렇죠. 어두워야 빛이 있는 거죠. 밝은 때는 뭐 빛이 별도로 나옵니까? 구분이 안 되죠. 어둠이 있을 때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밝혀주는 열쇠.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에 용감하게 맞선다면 고통의 해독제가 되어줄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 악마의 정신. 영어권 문화 셰익스피어가 된 독일에는 괴테가 있는데 괴테는 그 아주 시곡 파우스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자식을 얻는 남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참고가 된다. 용기의 포괄로는 사랑이다. 용기가 사랑이라는 더 큰 원리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괴롭히고 파괴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감정이 분개와 비통함과 증오라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하겠다는 결심은 사랑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쭉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발제자의 감성은 이 피터슨도 열심히 이걸 해가지고 책이 400만 부가 팔리고 160개 도시에서 강의를 했고 엄청나게 이것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다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님께서는 중용지도 그 상황성에 그 시대에 딱 맞는 의로움 올바른 것을 찾아내는 건데 그건 뭐냐 호학이다. 저자도 엄청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도 북헌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국민 계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학당은 우리 손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 계몽 철학을 전달력이 있어야만이 전달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후반부 발제를 마치고 발제기해 주신 오정은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